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교과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4세기 초에 쓰인 그리스 명작 선집. 이 책 속에 유명한 한 구절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노새와 당나귀가 힘겨운 짐꾸러미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다며 당나귀가 한탄하자 노새가 말했죠. 연약한 소녀가 울듯이 어째서 너는 한탄하고 있니? 네가 진 짐의 한 자루만 내 등에다 옮겨 놓으면 내 짐은 너의 배가 되는걸. 내 짐 한 자루를 네 등에다 옮기면 나는 너와 같은 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시를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새의 짐 한 자루를 당나귀에게 옮기면 둘의 짐이 같아진다는 구절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의 짐 하나를 노새에게 옮길 경우 노새의 짐이 당나귀 짐의 2배가 된다는 구절 역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새의 짐은 당나귀의 짐보다 2개가 작다는 사실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한 후 당나귀 짐의 수라는 표현 대신 네모로 바꿔보면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데 현대의 우리는 x라는 수학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식을 풀어보면 당나귀 짐의 개수인 x값은 5. 당나귀의 짐의 개수를 알면 노새의 짐 개수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노새의 짐은 당나귀의 짐보다 2개가 더 많으므로 7개가 되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시대의 수학책입니다. 지금은 수학식을 다양한 기호와 문자로 표현하지만 수학 기호가 없었던 고대인들은 모든 수학 문제들을 글로 표현해왔습니다. 고대 중국의 수학책에서도 수학 기호나 문자를 찾아보긴 힘듭니다. 그리스 시대의 수학책을 살펴볼까요?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떤 수를 3번 곱한 값의 2배에 어떤 수를 2번 곱한 값의 5배를 빼고 3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우리는 이 식을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3세기 후반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는 식을 표현할 때 말 대신 기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식을 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 보이죠? 이후에도 수학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수학식을 보다 쉽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비에타는 어떤 수의 세제곱을 AC, 어떤 수의 제곱을 AQ라는 문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학자 해리엇의 표기법은 더욱 간단했습니다. 어떤 수의 세제곱을 AAA, 어떤 수의 제곱을 AA로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식을 보다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온 수학식. 잘 모르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어떤 수는 왜 수학기호 X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X라는 표기법을 처음 사용한 수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수많은 알파벳 가운데 데카르트는 왜 어떤 수를 X라고 쓰기 시작했을까요? 데카르트가 공들여 완성한 수학 논문을 인쇄소에 맡기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수학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수를 간편히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데카르트는 인쇄소 직원에게 고민을 토로했죠.
이때 인쇄소 직원이 권한 것이 바로 알파벳 X.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어에 X가 조금밖에 사용 안 돼. 이걸로 해. 이 이야기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지만 처음으로 데카르트가 어떤 수를 X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1637년 작성한 그의 책 방법서설의 기하학 부분에서 모르는 수에 대해 X, Y, Z로 사용하자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학문 중에 수학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카르트. 현대의 우리는 수학에서 그가 쓴 대로 어떤 수를 X, Y, Z로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비록 엉뚱하고 재미난 이유가 숨어있지만 어떤 수 X라는 문자의 도입은 수학 발전에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또 온 거 맞죠?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전 시간까지는 유리수와 그리고 단항식, 지수법칙에 대한 단항식에 대한 계산을 공부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다항식을 넘어서서 많은 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그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식에 대한 뜻과 분류까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볼게요. 앞서 우리는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바로 이어서 2차 식의 덧셈과 뺄셈, 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부등식, 1차 부등식, 미지수가 2개인 연립1차 방정식, 연립1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함수, 1차 함수. 중학교 3학년이 되면요,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이라는 게 나오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나오고, 또 고등학교를 넘어서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산을 바라보는 마음, 이 시간에 가질 수 있다. 그럼 식에 대한 뜻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식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자, 전체 2학년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그나마 좀 비슷하게 답변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이런 거요 저런 거요 하면서 자기의 느낌을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 식의 뜻은요, 바로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문장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문장. 국어에서의 문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수학에서의 그 식이란 뭐 숫자 5만 있어도 바로 식이 되고요. 그리고 5 더하기 1은 6이라는 것이 있어도 식이고,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것도 식입니다. 자, 그럼 모든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어떤 표현해낸 문장, 그것이 식이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식을 우리가 좀 산을 바라보는,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것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겁니다. 자, 좌측, 우측으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으로 갈 때는요, 자,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이거 이름이 뭔가요? 아, 은는 아니에요. 은는. 초등학교, 뭐 은는이면은 선생님이 아이를 낳으면 하은는이 되나요? 은는이가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등호라는 뜻이 있는 거죠. 등호. 영어로는 뭐 equal가 되죠. equal. 네. Listen and repeat equal. 네, 뭐 이제 선생님들 따라 equal, 뭐 equal 뭐 이렇게도 읽기도 하죠. 우리말로. 자, 이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식을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요. 오른쪽으로는 바로 요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x를 놓고 x의 위치에 따라 그 식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좌측, 우측으로 그 분류를 한번 더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등호가 있다. 등호가 있는 식은요, 무조건 등식이 됩니다. 자, 등식의 뜻은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에요. 설사 1 더하기 1은 3과 같다. 네, 이 등호가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3 해서 얘가 그러니까 뭐 은는이 막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1 더하기 1은 3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처음 나올 때의 등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식이에요. 선생님 잘못됐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등식입니다. 등식은 등호만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다. 알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뭐 잘못된 등식은 우리가 다루지를 않으니까 뭐 관심 밖의 식이 되겠죠. 자, 그 등식.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다. 여기는 등호가 있다.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고요. 그 등식 중에 조금 더 우리가 분류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자,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1학년 때도 봤던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식이 있는데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에요. 그 등식을 바라보고 얘가 항등식인가 방정식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다. 자,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요. 이건 항상 성립해요. 또 x 더하기 x는 2x 이런 식으로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에 x가 없잖아요 한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x 곱하기 0 네, 이렇게 주면 x에 무엇을 넣더라도 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여기도 x에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무엇을 넣어도 성립하잖아요. 이런 게 항등식이다. 그러면 방정식이란 x 더하기 1이 3이 있다. 그러면 x에 2를 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되고요. 2가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밑으로 가면요. 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이 있다. 근데 이 부등식에는 등호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표현, 요런 표현, 또 요런 표현, 요런 표현. 이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다, 작다를 볼 수 있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왼쪽이 크다, 왼쪽 좌변이 작다, 그리고 좌변이 크거나 같다, 좌변이 작거나 같다 등, 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이러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 식이 부등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식의 첫 번째 분류, 등호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등식과 부등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 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x의 위치에 따라 식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뭐냐? x가 분자의 위치. 분자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바로 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 더하기 1 이런 거요. 또 2분의 1 x 더하기 y 이런 것도 되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x가 분자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 1분의 x가 되죠. 여기 2분의 1은 상관없어요. x의 위치가 분자에 있다. 여기 y도 이제 분자에 있는 경우죠. 자, x가 분자에 있을 때 우리가 정식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정수 생각해주면 돼요. 정수는 1, 2, 3, 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x도 분자에 똑똑똑 위치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정수를 확장해서 정식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런데 정식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식, 이것이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항식은 항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항이 많은 건데 그 중에 x가 분자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과 다항식은 같은 말고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걸 다루잖아? 그러면 x나 y나 그 문자 같은 것들이 모두 분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다항식 중에 우리가 1학년 때 봤듯이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 다항식 중에서 차수를 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x에 1이 있으면 얘는 이 다항식은 1차 다항식이고요. x에 세제곱이 들어있으면 이 다항식은 3차 다항식이 됩니다. 자, 더 많은 지수들에 따라, 차수에 따라 그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항식, x가 분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넘어서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분모에 위치하는 경우, 우리 1학년 때 봤습니다.
자, x가 분모에 위치한다. 자, 예를 들면 x분의 1. 자, 어디서 봤어요? 1학년 때 저 반비례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x가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우린 그때 정비례, 반비례 개념으로 이름을 붙였었지만, 자, 그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어떤 해석적인 그 이름도 이름이네요. 근데 해석적인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자, 분모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관점을 두면 이 식은 x가 분모에 있어서 분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때의 이름은 분수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분모식이라고 하면 좀 더 직관적이었겠는데, 자, 분모가 있다는 거는 분수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분수식. 그리고 이 분수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줍니다. 분수식과 유리식.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를 보면요. 유리수는 정수 아닌 유리수. 좀 더 직관적으로 정수와 분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정수와 분수, 유리수가 정수와 분수로 나뉘어지는데, 자, 그 유리식이라고 하면 정식과 분수식으로 불러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유리수는 정수와 분수, 사실 이건 분수는 아니야. 근데 요번엔 분수라고 부를게요. 자, 정수와 분수라고 부를 수 있듯이, 자, 유리식이라고 하면, 자, 정식과 분수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항식으로 더 많이 불러준다는 거고요. 자, 분수식은 x가 분모에 위치했을 때, 문자가 분모에 위치했을 때, 그때 분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걸 분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리식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유리식을 공부하겠다 하면서 분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놓겠다는 그런 제목을 붙여주게 되거든요. 자, 유리식은 참고로 이야기, x가 분모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분수식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들도 우리가 x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을 더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학년 때까지는 이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딱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 이제 우리 유리수 때도 얘기했지만 무리수라는 거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리수를 다룬 다음에는 그것이 또 무리식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 경우 어떤 때냐? x가 루트 근호 안에 있을 때,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뭐냐면 루트 x 이런 것들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불러준다. 아울러 이제 우리 지수 배웠죠? 지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고등학생이 되면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도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x가 지수에 있잖아? 이런 경우 지수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x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x의 위치에 따라 식의 이름이 붙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자, 이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에 등호를 줍니다. 등호를 주면 그 다항식에 등호가 붙으면서 등식이 돼요. 이제 이 등식이 방정식이 되고 차수에 따라 1차 방정식, 또 여기에 등호를 이퀄 제로를 줄까요? 여기 지수가 3이 있어요. 그러면 이 등식은 또 3차 방정식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자, 여기 분수식에서 x분의 1에 이퀄 제로를 주면 얘는 등식이 돼요. 그 등식 중에 또 x가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분수 방정식. 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요. 여기에 또 등호를 준다. 그럼 등식이에요. 근데 이 등식 중에 x에 따라 참거짓이 되니까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 중에 또 무리 방정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붙여볼까요? 여기에 이퀄 제로를 이렇게 주고 요거는 어떤 이름을 줄 수 있을까? 선생님 원격이지만 여러분들 막 답변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수 방정식이에요.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중3, 중2, 중3, 고1, 2, 3 가면서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 식을 요 테두리 안에서 이름을 다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제목들 몇 개 봤는데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중에는요. 이제 연립이라는 게 나와요.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해서 세워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3개 이상 그런 식으로 식을 연달아 놓게 되는데, 자, 그 연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 더하기 y는 3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얘는
등식이면서 방정식이죠. x가 1이고 y가 2면 참이고 x가 2이고 y가 1이면 참이고 또 여러 가지 식들 음수까지도 확장해서 그 x, y 값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x가 1이고 y가 1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미지수 x, y 있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만약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게 3차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름 어떻게 붙여줄까? 미지수가 두 개인 3차 방정식. 알겠죠? 네, 그리고 연립이라고 하는 건 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더 써요. 뭐 2x 더하기 뭐 y는 10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중괄호 같은 요 이제 K6라고 읽어주는데요. K6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 두 개로 연달아 놓았을 때 그때 이 이름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여기에 아까 같이 3이 있었으면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3차 방정식이 된다. 이름 그냥 막 갖다 붙이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식의 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억해낸다면 이제 어떤 제목들이 나오더라도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까지 넘어서서 우리가 또 다음 단원으로 가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함수. 자, 이 함수라는 것은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어떤 식의 변형, 하나의 이항을 주면서 모양을 바꾸어 놓고 거기에 또 다른 조건, 중요한 조건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x 더하기 y 이퀄 3이 있다. 자, 이것을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하나 붙여줍니다. 뭐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함수 공부할 때 함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시간 동안 선생님이 또 설명을 또 준비를 할 건데 자, x가 결정될 때 y가 반드시 단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이 함수가 1차 함수로 이름이 결정이 되고 또 여기에 뭐 2가 있으면 2차 함수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가 2였을 때 등식이면서 방정식이면서 함수 조건까지 충족되면 함수, 특히 최고 차수가 2가 되어서 2차 함수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하나 붙여줄까요? 퀴즈. 자, x분의 1 이퀄 y. 자, 요거의 이름 한번 붙여줄까요? 자, 단 x는 0이 아니다. 자, 이런 말을 붙여준다면 자, 첫 번째 등식이에요. 등식이 되고 그다음 방정식 될까요? 네, 방정식 되고요. 또 분수식 될까요? 분수식은 요것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안 되고 네, 분수 방정식이 되고요. 분수 방정식. 그리고 함수 개념으로 본다면 분수 함수까지 연결이 이해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방정식이냐 아니냐, 또한 이제 그 x가 다항식이냐, x가 정수 위치에 있어서 다항식이냐, 또 그 다항식에 등호가 붙으면서 방정식이냐, 그럼 차수가 몇 차냐, 몇 차 방정식이냐, 그 다음 또 우리가 분모에 있으면 이제 분수 방정식이냐, 뭐 나중에 분수 함수가 되느냐, 또 루트 안에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제 내년에 배우는데 뭐 이게 무리식이냐 무리 방정식이냐 또 y 이퀄 이런 걸 붙여주게 되면 무리 함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y 이퀄 루트 x라고 주면 무리 함수. 또 지수식이 있어요. 그 지수식에 y 이퀄 2의 x제곱을 주면 어떻게 해요? 지수 함수. 여러분들이 쭉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어지면서 그 각각의 식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질을 파악하고 또 어떤 응용으로 이제 문제도 풀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딱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내용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래 나 이거 알겠어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서에서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 자, 여기에 이제 다항식이 있는데요. 여기 지수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요렇게 보면요. 다시 쓸까요? 자, x제곱 더하기 1 이런 게 있다. 그럼 이 식의 이름을 붙여줄까요?
어떻게 될까? 2차 다항식이 됩니다. 2차 다항식인데, 자, 특히 이 다항식에 대해서는요, 다항이라는 말을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항에서만. 여기서 이 2차 다항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제목에 2차식의 덧셈과 뺄셈 봤었죠? 네, 거기 2차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차 다항식을 이야기해요. 그 다항만 생략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생략 안 해요. 2차 방정식은 그 full name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붙여주고, 또 y 이퀄 x제곱 더하기 1이 있다. 그럼 이제 함수거든요. 얘는 2차 함수라고 붙여줍니다. 자, 다항만 생략한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교과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